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금요일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역시 브렉시트 후유증으로 요동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브렉시트가 나온 환경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이유, 그리고 브렉시트가 따지고 보면 같은 상황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고립주의나 지금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전 세계의 주된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뿐 아니라 국제관계 역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제2의 브렉시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 주목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전 세계가 브렉시트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충격은 사실 오늘부터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결정은 됐는데 이게 언제 나가냐? EU는 빨리 나가라. 영국은 좀 천천히.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영국이 일단 그 일은 저질렀는데 저질러놓고 보니까 그 뒷마무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서로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죠. 영국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좀 서두를 건 뭐 있냐. 좀 재산 분할도 좀 꼼꼼히 좀 따져보자. 이런 입장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독일과 프랑스, 그 이탈리아 등 그 6개국의 그 예무장관들, 네. 엊그제 이제 그 베를린에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브렉시트 절차를 좀 빨리 이행하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프랑스의 장 마르크에로 외무장관, 긴급성이 요구된다면서 불확실성이 길어져 금융시장의 그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탈퇴한다라는 것, 이게 결정이 났으면 진짜 빨리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 방법인데 영국이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면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총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 언제 자기 10월 그만둔더라도 10월에 그만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원래 이제 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죠. 네, 영국 총리는 이제 이게 설령 브렉시트가 통과가 돼도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이 보수당도 지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막상 이제 그 뚜껑이 열려서 그 브렉시트가 통과가 되다 보니까 24일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만두긴 두는데 10월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탈퇴 협상은 새 총리 아래서 시작돼야 된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10월 이후에나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이 영국 정부가 브뤼셀에 탈퇴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지를 결정하는데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탈퇴 협상이 즉각 시작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영국도 지금 복잡하긴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재투표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서양의 합리주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뭐 야당이죠. 노동당 안에서는 뭐 지금 당수에 대한 불신임을 해야 된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네, 영국이 이제 뭐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뭐 경험주의의 그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영국에서는 그 현실주의, 합리주의, 객관적 합리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 꽤 뿌리를 내린 곳이어서 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그 투표 과정을 보면은 사실상 그 미친 광기가 지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영국 안에서는 그 브렉시트 결정을 좀 후회한다는 니그렉시트, 니그렉트에다가 이제 브렉시트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이런 해시태그가 그 SNS로 그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깜짝 놀랄까 리그레시트 그러면 그렉시트를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런 있죠. 분들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하원 웹사이트 게시판에는 뭐 국민투표를 뭐 다시 하자 이런 청원에 어제 한 그 310만 명이 이제 몰렸다고 그러고요.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죠. 조앤 K 롤랑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금처럼 마법을 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자기가 마법을 부를 수 있다면 좀 돌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스코틀랜드 이 분리독립운동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통합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2위에 남겠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지금 2위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영국과 함께하기보다는 EU와 네. 함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 정말 이제 그 산상이 좀 쪼개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제 그 제1야당인 그 노동당이죠. 하원 의원 2명이 제레미 코빈 대표에게 브렉시트 통과의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코빈 대표는 원래부터 이 EU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유론자입니다. 이번에 마지못해 브렉시트 반대 운동을 벌이긴 했지만 뭐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층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면서 이제 그 불신임안을 제출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유럽 연합 잔류가 그 다수였던 20대와 30대 노인분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격분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캠페인을 그때 투표할 때 투표 캠페인을 보면은요.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탈퇴하는 거를 찬성하는 쪽은 굉장히 논리정연한 논리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에 반대하는 측, 그러니까 이제 캐머런 총리 같은 쪽이겠죠. 그런 쪽은 뭐냐면 협박성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기초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선거에서 이 네거티브 캠페인, 그러니까 네거티브 캠페인 말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단어는 사실 되도록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 그 어떤 선거 전략에서도 상당히 많은 미스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자,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오늘 박선숙 의원을 소관 조사하는데 이 검찰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리베이트가 아니라 대납 쪽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 선관위는 이제 그 리베이트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 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 리베이트라기보다는 그 대납인데 대납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박선숙 의원 이제 검찰이 불러서 오늘 그 조사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마무리 수순을 이제 밟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24일 그 왕주현 그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이 김수민 의원을 그 불러서 그 조사한 직후인데요. 오늘 이제 그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게 됩니다. 검찰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총선 당시에 그 국민의당 그 공보물 인쇄업체와 이 TV 광고 그 대행업체에서 이 김수민 의원이 그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였죠. 이 브랜드 호텔의 그 태스크포스 팀으로 그 전달한 2억 1천여만 원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지불해야 될 것을 대신 지불한 이 대납으로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국민의당의 언급도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더 바뀔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최근 개헌을 둘러싼 논의 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요. 사실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 개헌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내신 대표적인 개헌론자시죠. 국회 우윤근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예. 자, 내년 4월쯤 국민투표하자. 이 4월이요. 이 재보선 때문에 4월에 하자고 그러시는 거죠? 네네. 그때 그죠? 선거가 한번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뭐 상당히 재보선 규모가 클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4월에 개헌을 하자. 국민투표를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 면에 있어서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의미인가요? 비용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여야가 아마 대선 후보를 뽑는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바로 코앞에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개헌의 범위는 당연히 권력구조가 포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물론 기본권이랄지 지방분권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뭐 권력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권력구조가? 네,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OECD 국가가 34개 국가 아닙니까? 네. 34개 국가의 권력 헌법 구조를 헌법학자들한테 의뢰한 적이 있는데요. 예. 거의 90%가 내각제 또는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의회가 중심되는 권력 구조였고요.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가 대통령 중심제. 미국은 철저한 연방 국가니까 대통령제라고 불리웁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래서 특히 갈등이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내각제가 근본적으로 저희들에게 맞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분권형 내각제, 이원 집정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 총장님은 1순위는 내각제, 그죠? 네. 2순위는 이원 집정제 이건데 지금 쭉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의원 내각제다. 물론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입니다만 이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원 집정부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의원 내각제고 단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거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프랑스 빼놓고는 다 의원 내각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데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그죠? 예. 네. 근데요, 왜 우리 국민들은 의원 내각제를 싫어할까요?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물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갈이는 사실은 큰 수조에 이제 물이 썩어 있는데 물을 갈지 않고 물고기만 드러내고 있거든요. 어떤 물고기를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오염되고 썩게 마련인 게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다. 그런데 물을 다 갈아야 하거든요. 수초를 다 비우고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수초도 다 새로 갈고 해야 되는데 물갈이라고는 하지만 고기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50% 가까이 의원들을 차지하지만 늘 똑같은 그 의회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심각하게 한번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 물갈이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바뀌었을 때가 한 33%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의 매번 50%니까. 네네네. 정세균 의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개헌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건 박 대통령의 치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민생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생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좋아지고 민생이 좋아지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는 많은데 문제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동안에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예. 많은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예. 아마 이것이 이제 공론화된다면, 예. 예를 들자면 국회 개헌특위가 설치된다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선택만 남았다 할 정도로 축적이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은 본격적인 논의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수는 이제 피상적으로 또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지금 10여 년 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공론화장으로 이끌어 나온다면 의외로 결론이 쉽게 도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개헌의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정책을 갖고 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내임덕이 뻔하고요.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단안을 내리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친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개헌에 대해서. 네. 지금 다른 돌파구가 별로 엿보이지 않습니다. 예.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고요. 예. 또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 예. 변화의 조짐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예. 근데 오히려 조금 반기를 들 쪽은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 전 대표를 추종하는 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데요. 예. 문재인 대표께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총론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강론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총론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표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우윤근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이라는 거 의원 내각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 하는 나라 중에 대통령은 다 있거든요. 왕이 없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도 네네. 대통령이 있고 다 대통령이 네. 있는데,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 직선제를 뽑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는 오랫동안 이제 대통령을 예. 상당히 30년 동안 뽑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에 예.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오스트리아가 그런 모델인데요. 오스트리아 그렇죠. 네, 오스트리아가 좌우 대립도 굉장히 심했고 예. 우리도 아직 갈등이 OECD 국가 중에는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예.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어떤 통합의 상징으로 직접 뽑음으로써 예.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지만 어쨌든 네. 오스트리아식으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면 그것이 제일 좋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쭈는 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총장이 왜 자꾸 정책 얘기하냐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옳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무직 장관급 정무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총장 취임 전에 개헌에 대한 얘기는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파적인 정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의장께서 개헌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야 할 또 책임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본연의 사무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할 거면 국회의 국회하고 청와대 다 옮기자.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고 예. 또 어느 게 나을는지는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또 한 가지만 더. 만약에 네.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의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 그게 제일 걱정일 텐데. 네, 임기는 뭐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 하더라도 뭐 개헌의 문제는 없다. 시기를 언제 시행하느냐의 문제이기 예. 때문에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쪽으로 예. 하는 게 아마 의원들의 동력을 모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우, 어렵게 빠치 한번 달았는데 이거 금방 그만두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또 서운하시겠어요, 네. 그분들이.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회의 우윤근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겉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월요병 앓으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여러분 월요병 앓지 않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1년의 반을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출발하시는 분들 도로 위로 아주 많습니다.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이미 6시 후반대부터 긴 정체가 관찰됐는데요. 거기에 돌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고요. 죽전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고장차 여파를 톡톡히 받습니다. 이후로는 신갈에서 수원까지 교통량이 모아지면서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신갈에서 죽전휴게소, 달래내곡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따라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이제 외곽으로 가는 길, 안산 분기점에서 비봉까지 14km 구간 밀리는데요.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중부 1터널에서 중부 3터널까지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들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으로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50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권을 지나는데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주식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첫 번째 개장하는 주식시장 과연 어느 정도 요동칠지, 그리고 환율, 금리는 어떻게 될지,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실 텐데요. 자, EU 브렉시트의 국내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예. 자, EU 탈퇴 왜 이런 결과 나왔을까? 이거는 금요일 날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과연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실물 경제에 어떤 여파로 다가올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환율. 이게 원엔 환율, 원달러 환율. 이거 좀 굉장히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당초 이제 브렉시트도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가 결국은 이제 현실화됐고, 예. 또 정부가 처음에 이제 왜 영국이 우리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조금 넘으니까 노출되는 위험이 적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문제는 금융인데요. 예. 단기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해악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개장된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날 코스피는 한 3% 이상 빠져서 예. 1925선까지 밀렸고요. 예. 환율은 1200원 선 위협할 정도로 이제 급등했는데 한 4년여 만의 일입니다. 예. 환율의 경우에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주에 이제 큰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소식들, 악재들이 추가되지 않고 이 충격이 그냥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환율이 이제 달러 강세와 엔화 강세라는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예.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에서 멈추고 예를 들어서 영국의 해체라든가 유럽연합의 추가 와해 소식들이 없다면 예.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악재가 더해지면 폭발력을 가지게 돼서 예. 길게 보자면은 한 서너 달 후까지 보게 되면은 1,300원에서 1,400원까지 달러의 경우에 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화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인 안전성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유로화가 흔들리니까 예. 3대 기축통화 하나인
엔화의 이제 매력이 돋보이면서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한번 방향성이 정해진 아주 강한 엔화라는 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악재가 이제 덧붙는다는 전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덧붙지 않아도 좀 오르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예, 이번 주에 좀 오르겠죠. 그 방향성 자체는 그건데, 예. 이제 만약에 그 브렉시트하는 하나의 그 소식에서 끝이 난다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이혼 과정이라고 제가 이걸 비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영국이 좀 후회한다는 얘기도 나올 테고, 예. 유럽연합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처음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막 단단히 별로다가 슬슬 재결합 생각도 날 테고 말이죠. 그런 예. 과정에서 예. 이제 많이 충격은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패닉 상태로까지 접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문제는 다른 악재가 여기에 추가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 쪽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이제 3차 구제금융과 관련해서 그렉시트 얘기도 다시 나올 수 있겠고요. 예. 당장 얘기 나온 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영국 이제 탈퇴. 예. 스캣틱스라고 언론에서 예. 또 하던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본 지금 엔화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본이 뭐 10조 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한다. 다시 말해 또 돈 푼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의 추세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렇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아베의 4년 노력이 30분 만에 탈퇴 개표가 예, 확인된 30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아베노믹스가 꼭 브렉시트가 아니어도 패배가 어느 정도 예정된 그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012년 말부터 2년여에 걸쳐서 통화량을 2배로 늘리는 정책을 펴왔는데 그 통화량만 늘려서 경제가 살아난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융에서 굉장한 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가 생기는 건데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구조 개혁이었는데 이건 거의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유동성만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특히 1990년대라든가 2010년 같은 일본 경제가 좋아서 엔화가 강세를 띠는 게 아니라 상대적 안전성이 부각돼서 뭐 일본이 외환위기를 맞지는 않는 거니까요. 상대적 안전성이 부각돼서 엔고가 됐던 얘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건 일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소장님.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여쭤볼게요. 금리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행은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브렉시트가 돼가지고 외국 자본이 이게 안전자산 선으로 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지게 됐을 경우에 네네.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미국이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거의 뭐 3조 달러 이상을 풀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경제권이고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금리를 이제 섣불리 올리질 못할 겁니다. 이미 제니 옐런 의장이 브렉시트가 얼마나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변수인지를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이제 당초 계획은 한 4차례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예. 저 잘 들리는데요. 예. 네. 한 차례도 못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 연말 12월 16일에 한 차례 올렸는데 연초에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이 되지 않았습니까? 브렉시트라는 이런 변수까지 생긴 마당에 미국의 금리 인상 더해지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으니까 미국은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할 테고 이제 우리도 더 내리는 카드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안전자산으로 대거 돈이 몰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으니까 경제 살리자고 금리 내리자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 뭐냐면 이탈하는 외국 자본을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금리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네. 그래서 금리를 더 내리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금리하고 연결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소장님도 저 신문에서 보셨죠? 막 평당 6천만 원짜리 등장했다가 정부에서 조사 나간다니까 4천만 원으로 뚝 내린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부동산도 지금 경제 상황에 비해서 좀 과열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금리하고 이렇게 되면 브렉시트가 결국 간접적으로 부동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국은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금융현상의 일환입니다. 예. 돈이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일 테고요.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큰 고무대야에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툭 하고 건드리거나 물을 더 붓거나 하면은 흘러 넘치고 치고 이런 변고가 일어날 텐데요. 예. 어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제가 지금 보면 경제나 금융 환경에서 돈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혹은 주식이다 이런 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자가 낮은데도 요금 예금 같은 거 많이 줘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막 가져올 수 늘어나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익성은 당분간 접어두겠다. 환금성 언제든 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안전성, 안전한 걸 추구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너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아주 사소한 현상을 확대해서 돈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아직은 예.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심정적 반전이랄까요. 사실 설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딱 심정적으로 반전이 되고 보니까 그 충격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다 반영되질 않았어요. 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움직인 걸 보고 우리도 예. 그걸 따라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 않고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 추이를 보면서 조금 더 그 충격을 시장이 흡수해야 되는 면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죠?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